안녕하십니까. 대성여고 지리교사 제임스입니다. 요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2022 개정 교육과정 선택 과목과 관련하여 지리교과와 관련한 안내를 드리고자 제작한 영상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지금부터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을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호 개정 교육과정과는 분명히 차별화된 부분들이 있겠죠. 여기 보시면 10대 중장기적 국가 의제, 중장기적이라는 건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삶, 미래와 관련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거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10번이 나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저출생 및 고령화, 기후변화 대응, 국가균형 발전과 부동산 문제, 그리고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국제협력과 미중 갈등 대응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가 다른 교과들보다는 지리교과와 유독 연관성이 높은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말인즉슨 대학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개정 교육 과정에서 지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전공 적합성이에요. 우리가 교육과정 선택에서 어떤 교과를 선택하는지가 왜 중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누가 뭐라 해도 전공과 관련성이 높은 교과를 선택해야 우리가 수시 종합전형을 지원할 때 유리한 자리에 위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리라는 교과는 인문, 사회, 자연과학을 융합한 과목입니다. 융합한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워야 됩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이 부분도 저 부분도 또 다른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진로와 관련하여 가장 맞춤형으로 전략을 짤 수 있는 교과가 지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계 전공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진출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잠시 뒤에 더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 팜플렛은 본 친구도 있고 안 본 친구도 있을 건데요. 지리교과 선택 과목은 대학의 어느 계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해가지고 여기 선생님이 몇 개만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생기부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면 유리하게 될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업 역량 및 사고력을 입증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교과다. 공간적 사고력, 분석력, 그리고 종합적 판단력을 요구하는 교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을 보여주기에 굉장히 적합하고요. 학생부의 긍정적 기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 사례는 경제, 경영 관련한 학과를 진출하려고 하는 친구가 경제 세계화와 관련하여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오른쪽에 나오는 것처럼 예시에 나온 것처럼 이러한 기록이 가능하겠죠. 이거 다 읽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니까 경영학과에 관심 있는 친구만 잠시 멈춤해서 읽어주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볼 건 미디어 관련 분야네요. 지역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구하는 부분인데요. 역시나 신안의 염전 노동자 인권 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활동과 기록이 가능하다라는 거 역시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학과는 문화 콘텐츠 학과입니다. 국가별 한국 콘텐츠 진출 전략을 구상하는 활동을 통해서 오른쪽과 같은 역시 기록이 가능하죠. 특히나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들은 그 해당 학생의 학업 역량을 보여주기 또는 전공 적합성을 보여주기에 적합한 내용들에 강조를 해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정치외교법 관련. 아무래도 사회교과다 보니까 지금 초반에는 사회 관련한 학과에 유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변화를 탐구하는 활동을 한다면 여기 젠트리피케이션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개념을 통해서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사회학과 보건 분야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보건 분야니까 약간 문이과 통합이기도 하네요. 보건. 인구 문제, 보건 분야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사회학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기 출산율 여러분들 이미 통합성에서도 학습한 내용들이죠. 아마 이번 시험 범위에 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하여 이러한 오른쪽 같은 예시 기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 관련입니다. 행정학과가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과거의 성장 거점 개발과 균형 개발에 관련된 토론 활동을 통해서도 오른쪽과 같은 기록이 등장할 수 있죠. 그런데 건축학과라고 한다면 이건 완전히 이과죠. 그래서 이과 가는 친구들에게도 어떤 도움이 되는지 고층 건물 가이드를 통한 도시 경관 관리 사례를 탐구하는 경우, 그래서 실제로 작년, 재작년 언니들 중에 건축학과에 지원을 희망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해당 기록들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뭐 사실 기후와 관련한 부분이 건축학에서 굉장히 유의미하게 다뤄지기도 하죠. 그 다음에 농축산 생명공학 관련인데요. 의외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과, 이게 자연계열이죠. 자연계열을 선택한 친구들이 대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쓰는 학과가 농대와 생명 관련한 학과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고민이 많았어요. 이러한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 오른쪽과 같은 이런 기록이 나오기도 하죠. 지리적 환경을 고려한 축산 사육 방식이 동물 복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탐구를 하게 된다면 자연계열 이과이긴 하지만 훨씬 더 양질의 기록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여기 기록도 한번 보시고요. 실제로 올해 지금 2026 학년도 입시 지원을 했던 언니들을 보자면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지원하는 학교는 아마 전남대일 거예요. 지방 거점 국립대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전남대 수시로 지원한 그 사례가 총 150건이었습니다. 그 150건 중에 농대에 지원한 친구들이 40건이 넘어요. 적은 사례가 아니죠.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농대를 쓰는데, 그럼 지금은 선생님 저 농대 안 가고 싶은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3학년이 되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공대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의학학 같은 경우는 성적이 상대적으로 좀 더 높죠. 하지만 이제 대학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학과를 낮추기도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선택 효과와 활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 해당 학과를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지리를 선택에 대한 이유, 탐구 활동의 다양성입니다. 여러 가지 활동이 있겠지만요. 지리 교과를 했을 때 가장 매력적인 활동은 답사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그래서 사회과 현장 체험 학습을 이번에도 아마 가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뭐 2학년 때도 있고요. 3학년 1학기 때까지 기회가 있으니 많은 친구들이 참여를 하시면 좋겠고, 그런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지리교과를 선택함과 동시에 답사가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유의미한 활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역시 세트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에서도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내용이 기록 가능하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네 번째, 지리는 시사 이슈와 연계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기후변화라든지 지역 불균형, 도시 문제, 그 다음에 뭐 국제 분쟁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등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문제 해결 역량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날마다 보는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전부 다 이 지리 공간적 관점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통합사회의 연계성을 통한 차별화예요. 우선 통합사회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수능교과입니다. 이제 수능교과이다 보니 여기서 배운 내용들의 상당 부분을 계속 학습을 해 나가야 돼요. 특히나 공간과 환경, 지속가능한 삶, 세계화의 지역화 등 다양한 단원과 관련된 부분이 내년 또 내후년 모의고사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수시 종합 전형으로 가는 데 있어도 그 다음에 정시로 가는 데 있어서도 또는 최저를 맞추는 데 있어서도 이 지리와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은 학습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통합사에서 공통 과목으로 기초 개념을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일반 선택에서 개념을 확장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세계 시민과 지리라고 하는 2학년 1학기 때 개설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통합사의 공간과 환경이 확장되고 세계화에 대한 내용을 심화한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이외에도 지리와 관련된 진로 융합 선택들이 꽤 많이 있죠. 한국지리 탐구, 도시미래 탐구, 여행지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등이 있는데 뭐 아래 보시면 여행지리와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세계 같은 경우는 융합 선택입니다. 뭐 여행지리 같은 경우는 3학년 2학기 때 개설이 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이라 보시면 되겠고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봤던 2022 개정교육과정의 그 10대 과제에 등장했던 기후변화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교과가 새롭게 등장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교과가 만들어졌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는데 역시 필요하다. 미래의 세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한국지리 탐구나 도시미래 탐구도 살펴보시고요. 한국지리 탐구는 3학년 1학기 때 아마 있을 거고요. 도시의 미래 탐구는 2학년 2학기 때 개설되는 교과입니다. 세계 시민과 지리 아까 수능과 어떻게 연계될까요? 라고 했는데요. 통합사의 내용과 연결해 보자면 오른쪽 이제 통합사의 단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왼쪽이 세계 시민과 지리의 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통합사는 10개 단원인데 그중에서 7개 단원과 연결이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거미줄처럼 보일 거예요.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제로 예시문항 2028 수능 통합사의 예시문항에서도 기후, 문화, 인구, 환경, 에너지 자원 등의 주제가 이 세계 시민과 지리 과목에서 깊이 있게 다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한 입장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통합사의 약 40% 정도는 지리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내가 어떤 단과대, 어떤 계열로 진학할 때 그러면 지리 교과 중에서 어떤 교과 들으면 나에게 유리할지 전략적으로 과목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문대. 인문대라 하면 여기 학과, 사학과, 문화콘텐츠학과, 뭐 인류학과, 뭐 종교학과, 철학과 등 다양한 학과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학과들 진학하는 데 있어서는 지리교과 중에서는 세계 시민과 지리, 여행지리, 한국지리 탐구가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뭐 그 이외에도 뭐 세계사라든지 역사와 관련된 교과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학습 연계 예시 한번 살펴보셔요. 요거는 역시나 본인의 진로에 따라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 연계 예시 확인해 보시면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기록이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예시일 뿐이고요. 더 다양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사회과학대학입니다. 뭐 굉장히 많은 과들이 있죠. 지리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사회학과, 지역개발학과 등이 있는데요. 이 교과에서는 역시 세계시민과 지리, 한국지리 탐구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역시 학습 연계 예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앞으로도 몇 개 그 단과대 소개가 있는데 세계시민과 지리는 계속해서 등장을 할 거예요. 세계화 시대와 관련해서 어찌 보면 좀 필수적인 교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경영대학입니다. 또 많은 친구들이 가고 싶어라고 하는 과죠. 근데 성적이 좀 높기도 해요. 그래서 훨씬 더 양질의 기록이 나와야 되는 학과이기도 합니다. 경영학과, 경제학과, 부동산학과, 국제통상학과 등이 있는데 세계시민과 지리, 한국지리탐구, 특히나 도시미래탐구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굉장히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상권 분석이라든지 입지 조건 연구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사범대입니다. 사범대 중에서 뭐 지리교육과 사회교육과 그 다음에 교육학과 또는 교대 등이 있겠죠. 여기 보시면 어떠한 교과를 들어도 사실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모든 지리 관련 교과는 다 넣어 놨고요. 뭐 굳이 다 들을 수 없다면 이 중에서 몇 가지라도 듣는 게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과대학이죠. 공대죠, 공대. 건축이나 도시 계열로 진출을
희망한다. 그래서 건축학과, 도시공학과, 토목공학과, 교통공학과 등을 희망한다라고 한다면 여기 위에 있는 참고로 과학교과들은 다 뺐어요. 당연히 과학교과는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리교과 내에서는 세계시민과 지리, 한국지리 탐구, 도시미래 탐구,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세계. 참고로 이과 가는 친구들이 사회교과를 선택해야 된다면 역시나 가장 도움되는 건 누가 뭐라 해도 지리 관련 교과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 사고 체계가 지리는 종합적 학문이기 때문에 이과 친구들에게도 크게 어렵진 않아요. 다음으로 볼 건 공과대학 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환경과 에너지 계열입니다. 요즘에 특히나 환경 에너지 계열이 인기가 많죠. 환경공학과, 에너지공학과, 신재생에너지학과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역시 세계시민지리와 특히나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이 교과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역시 학습 연계 예시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과학대학입니다. 역시나 자연과학대, 공과대가 아닌 자연과학에서도 이렇게 환경과 에너지 계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과가 갈 수 있는 지리학과라든지 뭐 경희대라든지 건국대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구환경과학과, 대기과학과 등을 희망하는 친구들도 아까 앞에서 교과와는 유사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활동이 조금은 다르죠. 다음은 국제계열입니다. 사회과학대학 내에서 국제학부, 외교학과, 국제관계학과, 글로벌 지역학과 등이 있는데 여기서 특히나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는 건 여행지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계시민과 지리는 당연히 국제계열이니까 관련도가 높겠죠. 이외에도 여기 일반사회라든지 역사 관련된 학과들도 그 교과들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생활과학대학이죠. 관광학과, 호텔경영학과, 항공서비스학과, 외식경영학과 등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지리가 가장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세계시민과 지리, 그 다음에 한국지리 탐구, 여행지리 등이 크게 도움이 될 거고요. 세계사도 추천해드리는 교과라고 할 수 있겠죠. 아래 역시 학습 연계 예시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과 친구들 농업생명과학대 아까 말했듯이 농대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업경제학과, 농생명공학과, 식량자원학과, 산림학과, 조경학과 등 임상공학도 있고요. 이런 경우들도 세계시민과 지리, 한국지리 탐구,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세계 이 해당 교과들은 아래와 나와 있는 이러한 활동들을 하기에 적합한 교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간호와 보건대학입니다. 보건의료 계열이 되겠죠. 간호학과, 보건학과, 공중보건학과, 보건행정학과 등이 있습니다. 세계시민과 지리, 한국지리 탐구, 도시미래 탐구 이러한 교과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감염병 확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와 농촌의 건강격차 비교하는 것들은 도시미래 탐구는 한국지리 탐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 볼 수 있겠죠. 다음은 공과대학 중에서도 정보컴퓨터 계열입니다. 지리정보공학과, 공간정보학과, 측량학과 등이 있는데 특히 측량학과는 요즘에 굉장히 취업도 잘 된다라고 하죠. 세계시민과 지리, 한국지리탐구, 도시미래탐구 역시 많은 도움이 되고요. 여기는 좀 정보 관련된 교과들도 수강했을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다라고 해요. 3개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공과대학 내에서 정보컴퓨터 관련 계열입니다. 산업공학과, 물리학과, 유통학과, 항만, 물류학과 등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역시나 세계시민과 지리, 한국지리탐구, 도시의 미래탐구가 도움이 될 거고요. 경제나 사회문화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확인해 보시고 아래 보시면 학습 연계 예시 통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14번째입니다. 문과 내에서 굉장히 성적은 높은데 인기가 많은 학과죠. 언론정보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등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언론정보학과, 방송학과, 신방과라고도 부르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광고 홍보학과 등이 있고요. 여기는 역시 세계시민지리와 여행지리, 한국지리 탐구 확인해 보시면 학습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5번째입니다. 행정학과입니다. 행정학과, 정책학과, 공공인재학부 등이 있고요. 역시나 세계시민지리를 포함해서 한국지리 탐구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요 해당 학과는 다른 학과들보다는 일반사회 교과들이 조금 많은 편이죠. 그래서 일반사회 교과들에다가 한국지리 탐구 정도를 더 들으시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정책이라든지 국토균형발전이라든지 지역 불균형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으면서도 아마 영상이었을 거예요. 좀
빨리 해서 들은 친구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부분만 이렇게 넘겨가면서 본 친구도 있을 텐데, 어, 지리 교과는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과라는 걸 다시 한번 안내하고 알려드리고자 제작한 영상이오니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려운 교과 아닙니다. 뭐 이게 수능을 지르고 이제 수능 볼 거 아니다 보니까 뭐 학교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서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고 활동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기록이 중요한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수능, 그러니까 통합사의 수능에 분명히 도움되는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 많은 친구들이 선택을 했을 때 손해 볼 일이 전혀 없고 이득 볼 일만 있다는 점에서 이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내년에 2학년 수업 시간에 그리고 수학여행에서 제임스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대성여고 지리교사 제임스였고요. 학교에서 만나길 희망하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